안녕하세요. 오늘은 FX 마진 자동매매 MQL 코딩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MQL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코딩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아주 쉽고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으니까 언어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데이터의 형태, 변수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초적인 C 문법이 하고 코딩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제가 강습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알려드린 무료로 C 언어 배울 수 있는 곳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라고요. 우선 변수, 상수, 함수, if문, for문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실제로 코딩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변수에 어떠한 값을 저장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수형은 인트형 하나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도 궁금하시면 어,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제공하는 문서가 있고요.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하시면 오른쪽 마우스 하셔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하셔도 충분히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 쉽게 설명이 나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뉴얼에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정수형에는 인트형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돌형은 불형인데 뭐 불형은 본인이 정해서 사용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정해준 함수에서 불형으로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true와 false로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문자형은 스트링형, 뭐 문자형으로 u short 뭐 이런 형이 있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문자열로 여러 개의 문자로 만들어진 스트링형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격 등을 표시할 때 라수 가격 등을 표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더블형이 있어요. 플롯형도 필요하지만 더블형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컬러는 뭐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그냥 영어 키워드로 옐로우, 블루, 레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색상형도 중요하지 않고요. 날짜형은 뇌가 특정한 시간을 예약하거나 기간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형태인데요. 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함수, 뭐 hour라든가 minute라든가 뭐 second라는 함수 이용해서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데이트 타임도 실제로 모으셔도 됩니다. 이너명은 본인이 선언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장 함수에서 이넘 형태로 제공하는 많은 상수와 이넘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목록에 해당하는 것들은 뭐 굳이 알고 계시지 않더라도 나중에 보시면 이 랭귀지 다큐멘트에 가서 보시면은 형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나 클래스인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변수 하나만 쓰거나 배열형으로 쓸 때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하나의 스트럭처나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클래스로 지정해서 사용도 하는데요. 뭐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이걸 하지 않더라도 코딩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클래스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걸 버릇을 들이면 좋긴 한데요. 실제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배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티형과 같은 정수형 데이터가 가장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형,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수점이라는 건 더블형은 처리 속도가 더 느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굳이 소수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인트형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인트형으로 하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소수점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형 중에서 문자열이 당연히 궁극적 메모리 할 때 가장 느리고 용량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자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매직 넘버 같은 경우라든가 뭐 매직 넘버도 인트형으로 사용하는데 간혹 이제 비고란에 기록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다음에 통화상 정보 이런 것들이 문자열입니다. 컬러와 데이트 타임 정수는
데이터는 정수로 표시됩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영어로도 돼 있고 이상하게 날짜 형태로 돼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는 정수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여기 MQL4 다큐멘트에 가서 타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 내용을 가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클래스라든가 스트럭처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고요. 어, 나는 그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를 믿고 그냥 제외하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인트요. 인트는 정수값이고요. 십진법에서 0부터 9까지 숫자로 이루어지고 양수도 되고 음수도 돼요. 정수영하니까 다 음수는 안 되는 줄 아는데 소수점이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트양의 범위는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MT4나 MQL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범위는 거의 인트형에서 모두 다 처리되고요.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만 더블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트형 변수는 메모리 뭐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몰라도 되고요.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지금 통화창에 차트에서 바가 몇 개 있느냐? 바 개수. 결제 주문 및 체결 주문의 숫자. 그러니까 거래 중인 숫자가 3개다. 뭐 이런 거 체크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차이 같은 경우. 포인트기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변수형 쓰고요. 변수명 쓰고요. 할당 100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갭은 100이라는 거는 포인트 기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10핍 간격을 지정을 해 놓는 변수입니다. 내가 마틴게일로 프로그램을 하거나 간격을 10핍마다 진입하고 싶을 때 이렇게 미리 변수의 간격을 지정해 낼 수 있고요. 이걸 외부에서 적용해서 사용하려면 익스턴이라고 선언하면 외부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int 100 이런 형식으로 코딩이 되고요. 뒤에 주성문을 쓰면은 간격 10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해주시게 되면 강좌형 MQL이 작성이 됐고요. 여기에 강좌형 MQL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실거래에 어떠한 옵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트형을 외부에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 삽입이라는 게 나타나고 여기에서 숫자를 300으로 적용해서 확인을 하면 이 EA가 작동될 때 F7번 눌렀습니다. 삽입에 300이라고 값이 저장되어 있고요. 초기화하면 100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트레이딩 지우기 이렇게 해서 변수형을 선언하고 익스턴으로 해서 외부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int max 10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수형으로 내가 최대 진입할 수 있는 거래 개수를 10개로 제한하겠다. 이런 경우에 10이라고 작성을 합니다. 더블형. 더블형은 소수점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더블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뭐 플롯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기본적으로 더블형을 많이 쓰니까요. 더블형만 쓰시면 되고요. 실수라고 하죠. 소수점 있는 거를.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고요. 더블형은 어, 소수점 308짜리 수까지 나온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더블 형태는 8바이트로 취급되고요. 정수도 더블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물론 더블형을 선언해서 정수로 방금 했던 int 갭을 더블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블형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메모리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블형을 안 써도 되면 인트형만 사용하십시오. 더블형은 가격입니다. 대부분 가격이에요. 이평선의 가격을 저장할 때나 봉 5개의 평균값을 저장하거나 에스크나 비드값을 저장할 때, 그 다음에 분수로 표기되는 평균들 또는 라수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더블형으로 선언합니다. 더블 하이 프라이스 이거는 뭐냐면 가장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로우 프라이스. 이거는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유로 차트, 데이 차트나 윈터 차트를 봤을 때 이 정도 고점, 이 정도 저점, 이 고점보다 높으면 아예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 저점보다 낮으면 거래하지 않겠다 할 때 이 가격을 제가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싶을 때 코드를 방금과 같은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블 하이 프라이스, 탑 프라이스, 로우 프라이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이렇게 해서 가격을 기록해 놓고 이제 변수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항상 변수는 변수형, 변수명, 할당된 값 이런 형식으로 하고요. 는 한 번으로 할당합니다. 는은 같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코딩 하시는 분들은 는은 같다, 틀리다를 비교하는 거고요. 는은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불, 논리형이라는 뜻이고요. 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표시하는 내용이고요. 참은 true인데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다는 거는 제 앞이 대문자이고 소문자로 쓰거나 다 소문자로 쓰거나 다 대문자로 T 대문자 소문자 T 대문자 RU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요 형태의 네 가지 그다음에 숫자 1로 표시합니다. 보통 true는 1이고요. false는 0이에요. 그래서 0은 틀렸다는 뜻이고요. 이름 맞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4바이트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문자열인데요. 문자열은 쌍따옴표 안에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스트링 텍스트라고 할게요. 텍스트는 1, 2, 3, 4 이런 형식으로 해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어, 넘버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트링형인데 넘버형이다, 숫자형이다. 그래서 따옴표를 쳐주셔야지만 정상 작동됩니다. 그래서 숫자는 따옴표 없이 사용하고요. 텍스트형은 문자열은 쌍따옴표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슬러시 원마크 시프트 누르고 원마크 누르게 되면 역슬러시죠. 역슬러시 N 이게 한 줄 띈다는 뜻이고요. 역슬러시 쌍따옴표 하늘 역슬러시 쌍따옴표 이거는 실제 표시될 때 문자열이 하늘로 쌍따옴표를 포함해서 하늘로 표시되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날이 펴가지고 손이 얼었네요. 하늘 이런 형식으로 표시될 때 쌍따옴표 안에 쌍따옴표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역슬러시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역슬러시를 넣어줘야지 쌍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hello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 쌍따옴표를 집어넣고 싶기 때문에 쌍따옴표 쓰시고요. 역슬러시 쌍따옴표 안녕하세요 물음표 역슬러시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 같이 역슬러시 n을 사용하면 한 줄 띄게 됩니다. 보통 문자열은 코멘트나 프린트문에서 상황을 표기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게 한 줄로 여러 줄을 이렇게 보여줄 때 역슬래시 n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칼라형. 칼라형은 기본적으로 RGB 형태를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C 작은 따옴표 RGB 숫자 코드 또는 16진수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시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C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 왜 이렇게 표시하나요? 이렇게 표시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외우시면 되고요. 또 이제 보통 우리 포토샵 같은 데에서 스포이드 풀로 색깔을 뽑아왔을 때 나오는 숫자들 이때는 OX 숫자 0과 X 그 다음에 FFF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되면 흰색 영어로 나온 것들 표시할 수 있고요. 저는 거의 이런 거 안 써요. 실제로 그냥 이렇게 씁니다. 블랙, 다크 그린, 인디고, 블루, 레드, 옐로우, 뭐 화이트, 그레이 이런 형식으로 그냥 변수명 저장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컬러형 들어가면
뭐 이런 형식으로 예제가 나오긴 하는데요. red color set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색깔, 이름 작성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CLR은 컬러의 약자입니다.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우선 데이트 타임을 알기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1970년 1월 1일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를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70년 이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트 타임을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1970년 1월 1일 0시 0초부터 0이고요. 그 다음에 1초부터 1이라고 표시해서 현재 시간까지를 초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표기했는데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아무튼 숫자가 길게 몇십만 숫자가 표시됐다. 이거는 초를 나타냅니다. 1970년부터 오늘까지의 총 초를 특정 포맷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데이터 타임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시간은 그걸 기본으로 측정하고요. 그거를 이제 날짜 형태라든가 시, 분, 초 형태라든가 연원리 형태로 표시하게 돼요. 이때 데이터 타임은 D라는 상수를 먼저 쓰고 다운표 안에 넣게끔 해놨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내가 리미트 거리에 스탑 거리를 예약을 걸어 놓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싶을 때 이럴 때 데이터 타임 형태로 작성을 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임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시간에서 500초를 더해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데이터 타임 값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고 있었네요. 데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할 때 코드만 몇 번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 부분은 그때 사용하고요. 언제 많이 데이트 타임을 사용하냐면 뉴스 발표라든가 지표 발표, 그다음에 프로그램 사용 제한 기간을 둘 때 제가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쉽게 가면 프로그램을 배포해서 뭐 지정 시간, 뭐 D-Day 2023년 4월 1일까지. 그래서 4월 1일이 D-Day보다 현재 날짜가 더 크면 사용하지 않겠다.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겠다. 뭐 이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배포할 때 프로그램 시간 제한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이제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수명을 작성하는 방법은 대문자, 소문자, 대소문자, 복합형 이렇게 있는데요. 무조건 앞에다가 변수형을 쓰는 경우죠. s를 붙이면 스트링형이다. 그 다음에 i를 붙이면 int형이다. d를 붙이면 더블형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에서의 헝가리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변수명을 그러니까 int형인데 더블형을 사용해서 메모리 용량을 많이 사용하면 퍼포먼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변수형을 잡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워낙 컴퓨터 성능이 좋고 기능들이 좋기 때문에 변수형 형 시청 안 하고 선언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맞게끔 자동으로 메모리를 늘려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헝가리언 간혹 이제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른 사람 코딩을 해놨는데 이렇게 S가 붙었다 그러면 스트링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멜 표기법은 자바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멜의 낙타의 등처럼 대문자, 소문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때 시작을 소문자로 하고 중간에 다음, 그러니까 명사, 명사 이렇게 나눠질 때 처음에 소문자 시작하다가 대문자, 소문자형으로 쓴 거를 카멜이라고 하고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파스칼 표기법이에요. 첫 단어를 대문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today, new year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로 사용한 거냐면 파스칼 표기법에 의해서 사용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대문자만 쓰거나 다 소문자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수라든가 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상수 있었죠? 이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 코드가 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런 OP 언더바 8, 다 어때요? 다 대문자로 돼 있고 언더바로 돼 있죠. 이런 상수라든가 이놈 변수로 이미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사용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설정값을 변경해서 사용하면 다 대문자로 해요. 눈에 빨리 띄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계산할 때 잠깐 쓰는 뭐 i라든가 포문의 i, j 같은 건 다 소문자로 쓰고요. 함수는 파스칼이나 그러니까 함수는 대소문자.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 때는 보통 원칙 밑에다 만들거든요. 보이드 올 크로스 다 지우겠다. 올 플러스 함수명 이런 형식으로 제가 함수명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갭을 내가 중간에 이 갭은 내가 변경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대문자로 많이 사용하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안에서 뭐 홈은 사용할 때 int 뭐 i는 0부터 뭐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때 int i는 0부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은 그냥 i 소문자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간단하게 변수형과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뭐 이 정도 내용까지는 뭐 굳이 실습 없이 따라오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차분히 한번 시간 내서 한 번에서 두 번만 듣고 다음 강의 쫓아오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